자, 이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볼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날짜를 한번 쳐보시면, 자, 날짜 치면 아래쪽에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날짜를 쳐보시면, 자, 지금 탭이 4개의 탭이 있죠. 4개의 탭이. 자, 그럼 색깔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3개하고 2개가, 이게 3개하고 첫 번째 1개가,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적혀 있는 곳은, 이거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제 사유 선택한 게 반영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들어오는 거죠. 불공제 사유 선택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탭은 그런 거고, 두 번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이 있고, 다음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이 있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탭들을 부를 때는, 이 세 개를 부를 때는 얘는 안분 탭이라고 부르고, 얘는 정산 탭이라고 부르고, 얘는 재계산 탭이라고 불러요. 표현할 때는. 그럼 얘네들은 경영사업자라는 건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 있죠. 이거는 겸용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하는 거예요. 이건 겸용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하는 거고, 이건 겸용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고정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 개는 겸용사업자라는 건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죠. 과세사업에 쓴 만큼은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사업에 쓴 거는 매입세액 공제 안 받으면 된다고. 그죠? 그럼 그냥 과세사업에만 썼으면 이 서식 자체에 안 들어오면 돼요. 면세사업에만 썼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면세사업 관련으로 통째로 불공제 받으면 되는데,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형마트에 카트 있죠. 카트는 과세품이잖아요. 그럼 과세품을 샀는데 이 물건을 과세사업에 쓸지 면세사업에 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금 우리가 쓰는데 흰우유 담으면 면세사업에 쓰는 거고, 초코우유 담으면 과세사업에 쓰는 건데,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과세사업 비율만큼은 그 카트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면세사업 비율만큼은 카트의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게 비율대로 나눠버릴 거라는 거예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럼 우리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게 안분 계산은 예정 신고 때도 비율대로 나누지만 사실 예정 신고는 임시적인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신고되면 과세 기간으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번 과세 기간에 면세 사업 비율이 얼마인지 봐서 그만큼은 불공제, 나머지는 공제. 지금 우리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산 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겠죠. 그러면 100만 원이 공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을 사서 면세 사업의 40%를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16번에서 빼버릴 건데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게 40%면 400에 40만 원에서 얘는 불공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 부분만큼. 그러면 60만 원 과세 사업 부분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여기 51번 칸을 움직이는 게 여기 서식의 이 세 개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50번 칸은 통째로 면세 사업에 썼으면 통째로 불공제시켜 버릴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면세 사업의 비율만큼만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건 여기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불공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카드로 산 것도 공통으로 쓰게 되면 일단 집어넣어야 되겠죠. 면세 사업에만 쓰면 여기 안 들어올 거예요. 불공제 사업이니까. 근데 공통으로 쓴다면 여기에 들어와도 어차피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는 방식을 가질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선 뭐 예정, 확정 이거 잠시 후에 보면 이해 가실 건데 재계산이라는 건 왜 하냐면 이걸 1과세 기간만 쓰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들은 우리가 1년 이상에 거쳐서 쓰는 그런 자산들이죠. 그럼 길게 쓰는데 과세 기간별로 면세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 기간별로 면세 비율도 바뀌는데 올해 이번 1기에는 면세 사업이 좀 많이 됐다가 다음 2기에는 면세 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1기에 면세 비율을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건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 비율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감가상각하는 비율만큼 뺀 나머지 가지고 면세 비율의 차이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면세 사업보다 과세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과거에 불공제했던 걸 돌려준다든지 혹은 면세 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면 더 불공제로 처리해 버린다든지 그런 방식이 여기 재계산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여러분들이 잘 하세요. 거의 대다수가. 왜냐하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하면서 불공제에 대해서 다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불공제 사유를 아니까 이거 하나만 보시면 신경 쓰시면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잘 안 쓰던 불공제 사유가 여기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이 사유로 불공제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잘 안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가지고도 이제 우리한테 테스트를 종종 하니까 우리는 공급자만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필요하지 공급받는 자는 상호 성명은 필요 없고 등록번호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불공제 사유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누락하고 착오는 다른 거다. 누락은 빠뜨린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착오라는 건 다른 걸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수했다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해 주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제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54번 불공이라고 말한 거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 불공제 사유인 게 들어오는 거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한 거는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고 세금 계산서 수치분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 칸은 우리가 입력을 하면 지금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 칸은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0번 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됐고요. 50번만이 아니고 16번에 50번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16번에 50번. 그럼 우리가 51번 아이고 54번 풀공했을 때에 매매추 전표에서 상단부는 여기 칸에 들어오도록 맞출 거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불공제 사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457페이지 가지고 바로 문제를 볼게요. 자, 이건 간단해요.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이익이 확정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럼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이익이 확정분을 여시고, 자 지금 이 탭을 하는 거 시험 때는 이 네 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탭이 나올 거예요. 한 탭이. 겨우 3점 주면서 뭘 많이 시키겠어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누락한 게 있네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자든 공급받은 자든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불공제 사유가 되죠. 그럼 한매 54만 원을 필요적 예상 누락에 한매 54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 가사 관련 사용분이 한매 78만 원. 그럼 가사 관련 사용분이라는 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거죠. 여기에 한매 78만 원. 다음은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주유대 세매 15만 원. 비용음용 소형승용차 세매 15만 원. 다음 업무 무관 지출 한매 22만 원. 그럼 업무 무관 지출이니까 이것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고, 그럼 여기에 두 매가 될 거고 한 매 더하니까 22만 원 더하면 100만 원 되네요. 다음 면세 사업 지출분이 4매. 면세 사업 관련 4매 350만 원. 그리고 접대비 관련 지출분이 6매 420만 원. 그럼 접대비 관련이 6매 42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일단 얘 작성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방금 입력한 게 여기 50번 칸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50번 칸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합계 금액이 50번 칸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 16번에 50번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미 이해가시죠? 자, 그럼 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면 458페이지에 7700으로 봅시다.
회사는 7700. 자,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한미 상사 주식회사의 2020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한미 상사의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세임계약서 수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 자, 그럼 2기 예정 신고 기간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의 7월부터 9월. 자, 그럼 1번은 자, 대백전자의 컴퓨터 10대를 구입하여 전량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다. 그럼 자, 이번에 세금 계산서가 한 매죠. 1매가 아니고 한 매의 단가가 90만 원이라는 건 900만 원으로 거래처 접대했다는 거예요. 한 매에 900만 원 별도. 그러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여기에 한 매 9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은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해 수리비 10만 원을 비전 카센터에 지출함. 1800cc니까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10만 원 썼네요.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판매 10만 원. 자, 다음 신라건설로부터 공장 부지 조성 비용으로 지출한 600만 원. 그럼 공장 부지 조성이면 토지라고 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죠. 그래서 이 600만 원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한 매 600만 원. 다음 면세 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난방기를 현대전자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 단기 소모품비로 처리함. 면세 사업에만 쓰면 우리는 면세 사업 관련은 통째로 여기 쓸 거면 공제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25만 원은 면세 사업 등 관련해 25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다음 5번에 한국화학으로부터 상품 매입액 200만 원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됨.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는 중요한 건데 착오라고 했죠. 세금 계산서는 정확히 기재됐대요. 그러면 우리는 불공개 사유가 아니죠.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공제 안 되는 것만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내역 가지고 볼게요. 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16번에 51번 칸에 연결이 될 건데,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하는 거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분이라는 건 사실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비율대로 나누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정신고 때 하면 안분이라고 적혀있는 탭을 쓰는 거고, 확정신고 때 하면 정산이라고 적혀있는 탭을 쓰는 거지. 둘 다 과세 면세 사업 안분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매입세 안분하기 위한 우리가 계산식을 보면 자, 계산할 때에 자, 계산식을 보면 먼저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써요. 그러면 여기에 10% 하게 되면 공통 매입세액을 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면세 비율을 구할 건데 여기에 분자와 분모의 면세 비율을 구할 건데 자, 여기에서 자, 면세 비율을 구하는 건 첫 번째는 우리는 공급 가액 기준으로 과세 면세 공급 가액의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 매입 가액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예정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할 거고 이거마저 적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 면적 기준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원칙이에요. 지금 이 면세 비율을 구할 때 그럼 면세 비율 구하기 위해서 분모의 총 공급 가액을 쓸 거예요. 총 공급 가액이라는 건 과세 면세 합친 거 그리고 분자의 면세 공급 가액을 써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면세 매출이 4천이고 과세 매출이 6천이에요. 그럼 총 공급 가액은 1억이 되겠죠. 그럼 1억 중에 면세가 4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우리는 40%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예정신고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돼요. 참 글쓰기가 애매하네. 다 붙여버릴게요. 전부 다 붙여버렸어요. 자, 그럼 이 공통매입 공급가액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과세 사업에만 쓰면 그냥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요. 면세 사업에만 쓰면 통째로 불공제하면 돼요.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공통으로 쓰니까 이런 안분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쓰는 것만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한만.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우리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이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과세 매출액이 4천만 원이고 면세 매출액이 6천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쉬운 숫자면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죠? 우리 총 사업에서 60%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7천에 세액인 700만 원 중에 60%인 420만 원은 불공제하겠다. 그 취지인 거예요. 취지는. 그럼 지금 우리 컴퓨터는 일단 7천만 원이라고 써주면 컴퓨터가 여기에 10% 해서 700만 원을 낼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면세 공급가액은 6천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1억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60%가 되면 420만 원은 불공제가 된다. 이번에 불공제할 거다. 과세사업 비율만큼만 공제되도록 이렇게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이걸 이해하면 내용은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컴퓨터 계산해 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교재 460페이지 가셔서 460페이지 회사 3005번 460페이지에 3005번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가서 자,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화와 면세 제화 제조의 사용 여부가 불명한 원재료 매입분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이다.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자료를 통해 계산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전신고서에 반영하고 3월 31일 불공제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예정신고 기간이고, 자, 그럼 1기 예정신고 기간 과세 면세 공통사용 제화는 매입액 7천에 세액 700이고 동기간 공급가액이 과세 4천, 면세 6천. 사실 방금 제가 이해던 거 이거 보고 이해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보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고 자, 그럼 산식이 나오는데 자, 제가 여기에 썼던 면세 비율 구하는 거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없을 때 이거 쓰고 이게 없을 때 이거 쓰는데 사용 면적을 쓰면은 나중에 이걸로 다시 재계산해야 돼요.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되겠죠. 이게 여기 순서대로예요. 우리는 도축 두수 가지고 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첫 번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그리고 우리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고 얘라고 하면 투 불러와도 쓸모없는 정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구분은 비워놓고 자, 공급가액 쓰는 게 자, 한글로 잘 보세요. 과세 면세 사업 공통 매입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공급가액을 쓰는 곳이에요. 그러면 7천만 원을 쓰고 자, 총 공급가액은 우리 매출액 중에 이제 이 산식 기준 중에서 이 공급가액이 과세 면세 합친 거. 그럼 지금 문제에서 공급가액의 과세 면세 합친 거는 1억이죠. 그래서 여기에 1억을 쓰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6천만 원이죠. 이렇게 써주면 알아서 420만 원이 나와요. 그냥 무슨 숫자 쓰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얘는 공통매입 공급가액, 얘는 과세 매출, 면세 매출 합친 거,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하면 면세 비율 60%라 계산해서 이 금액 내준 거예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공식이 제가 앞에 썼던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대로 저장 버튼 누르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1월부터 3월 그러면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이 420만 원 늘어났죠. 그죠?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420만 원 늘어났으면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인데 이걸 줄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는데 이걸 대변에다고 해서 일반전표 3월 31일 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지금 공제 안 되는 420만 원만큼 줄여주고 불공제되는 만큼 차변에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등원가에 포함시켜 버려야 되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전부 다 불공제 처리했다면 과세 비율만큼 공제받기 위해서 원재료를 280만 원 줄여주고 부가세 대급금을 280만 원만큼 높여주는 반대 분기가 들어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 분기하는 전제 조건은 전부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면세 부분을 뺀 거고 만약에 전부 다 불공제로 처리를 하면 반대로 과세 비율만큼을 공제되도록 회계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개념 이해가시나요? 지금 공제 다 받았으니까 이만큼 불공제라고 대변에 지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공제를 다 안 받았으면 그냥 통째로 불공제였으면 거꾸로 700 중에서 과세 비율이 40% 28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주고 원재료를 줄였을 거예요. 반대로 그 앞뒤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